오늘은 제가 경험해본 인생 막장 경험 중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이혼 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결혼하자마자 2주 만에 이혼을 준비하게 됐었어요. 저는 첫 연애를 엄청 늦게 시작했는데 26살. 연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연애했었는데 그렇게 2년 연애 끝에 그 사람 나이가 조금 많아서 결혼을 일찍 하게 됐었습니다. 이때쯤부터 문제의 시작인데 결혼하기 바로 1개월 전에 그 사람이 본사로 승진 발령이 나서 뭔가 바쁘더라고요. 거의 매일매일 야근해 퇴근은 밤 11시쯤 했었어요. 실제로 승진을 하기도 했었고 저는 바쁜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날이 오고 신혼여행을 일주일 다녀온 다음에 이제 동거라는 생활을 처음 해보게 됐었는데 일주일 정도.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뭐 좀 검색해 보려고 그 사람 거 핸드폰을 열었는데 어떤 카카오톡 채팅방이 열려 있더라고요. 무심코 넘기려다가 자기라는 카톡 글자를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카톡을 위로 쭉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억은 다 안 나지만 굵직한 내용 3개가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결혼하기 한 달 전쯤부터 그 사람이 야근 때문에 바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회사 동료였던 그 남자랑 퇴근 후 술도 먹고 대실도 하고 또 아주 친절하게 그 남자 집까지 모셔다 주고 가느라 늦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이 일요일이었는데 바로 전날인 금토요일에 회사 워크숍을 간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워크숍이 아니었었고 그 남자랑 펜션을 갔다 온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린 거죠. 소설 쓴다고 안 믿는 분도 계실까봐 당시 내용 첨부합니다. 먼 카톡 대화방을 들킨 후에 그 누구와도 카톡하기 싫다고 문자로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주말에 또 1박 2일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날은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해서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던 중이었는데 오후 3시까진 꼭 회사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께 사정 얘기 드리고 얼른 꺼내서 보내줬죠. 근데 그날마저도 그 남자랑 1박 2일 데이트를 갔다 온 거였었어요. 이렇게 크게 3가지 기억이 남는데 저런 3가지 정보가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사람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마침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방으로 오더니 자기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돌격을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뺏어서 부수기라도 하려던데 당연히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라 제지를 하고 해명하라고 했죠. 근데 증거가 이렇게 뚜렷하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미 저도 알고 있음에도 확실하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뭐라도 내가 답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혼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 저에게는 엄청 힘든 결정이었어요. 첫 연애에 첫사랑과 결혼. 난 매사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아왔는데 왜 얘 때문에 이혼이란 낙인이 찍혀야 하지? 이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나는 30살에 능력도 없고 외모도 못났고 게다가 이혼 경력까지 대체 누가 날 좋아해 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흐르던 중이었는데 무슨 상황이 나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간통죄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 만다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결국은 폐지가 됐죠.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심적으로 더 답답하고 화가 났었어요. 어쨌든 간통죄가 폐지되든 말든 결론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쪽 부모도 다 알게 됐었는데 부모는 내 말을 믿지도 않더라고요. 내 딸이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랬을 리가 없다라뇨.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게 쉴드를 치실 건 아닌데. 어쨌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그때부턴 일절 어떤 연락도 대화도 없었어요. 각자 나와 살았고 그렇게 합의 이혼 신청 한 달 후 법원이란 곳을 처음 가봤는데 이혼 대기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통은 분위기가 어색하고 표정들이 안 좋아요. 저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아주 불쾌하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했었죠. 근데 맨 앞쪽에 중년의 부부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사이가 엄청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혼 확정받고 나오시던데 기묘한 광경 중 하나였네요. 합의 이혼은 별거 없었는데 이혼 대기방에 있다가 순서가 돼서 이혼의 방 같은 데 들어가면 판사님이 변동사항 없는지 체크만 하고 바로 이혼 서류 주십니다. 그걸 동사무소에 둘 중 한 명만 제출하면 완료가 되더라고요. 저는 법원을 나오는 순간까지도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 여자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대시해오는 남자 생겨서 잘 살지도 모르는 거고 저만 노답이었죠. 그래서 유일한 탈출구가 운동이랑 성형이었어요.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성형 망한 거에 대한 거대한 썰도 있는데 이건 곧 다시 썰을 풀겠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안 좋게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조심히 살아도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구나를 느껴서 모든 일에 쉽게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성형도 해보고 클럽도 30살에 처음 가보고 새로운 일도 도전해보다가 이혼하기 전보다 이혼하고 나서 더 잘 풀려가지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는 아이가 생기고 말고 할 게 없이 바로 이혼한 케이스라서 이혼 결정에 대해 내 위주로 생각하면 됐었는데, 혹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되 이혼 후에 상황을 개척해 나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노력으로 삶이 더 달라질 수도 있으시니 꼭 어두운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100분이나 넘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채널에 구독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음 같아선 한 분 한 분 치킨 기프트라도 드리고 싶네요. 얼렁 저희 구독자님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되기까지 열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